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금입니다. 오늘은 어부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고기 잡을 어자, 지아비 부자, 남편 부자, 여기서는 어부를 나타내요. 갈지자, 이로울리자 그래요. 그 해석수는요, 1번, 2번, 3번, 4번 그래요. 그래서 어부가 고기를 잡는데 이로움이 있다, 이득이 있다 그런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그 구사전 의미는요, 쌍방이 다투는 틈을 타서 제3자가 애쓰지 않고 가르치는 이득, 그래요. 근데 여기 이제 유래가 있는데요. 유래를 읽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시대 진나라는 여러 나라를 병탄하며 천하를 제압하려고 했다. 이때 조나라와 연나라 사이에 마찰이 생겨 조나라는 연나라를 침략하고자 준비하고 서둘렀다. 그래서 연나라는 소왕은 소대에 조나라를 보내어 해왕을 설득하도록 했다. 조나라에 도착한 소대는 한 가지 예를 들어 해왕에게 설득했다. 제가 이 나라에 들어올 때 역수에 지나가다 우연히 냇가를 보니 조개가 입을 벌리고 벼를 째고 있었는데 황새 한 마리가 날아와 조개를 쫓자 조개는 급히 입을 다물어 버렸다. 다급해진 황새는 오늘 또 내일 또 비가 오지 않으면 목말라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조개도 내가 오늘 또 내일 또 놓지 않고 꽉 물고 있으면 너야말로 굶어 죽고 말 걸 했습니다. 이렇게 한참 다투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부가 이를 보고 힘들지 않고 둘 다 자하고 말았습니다. 왕은 지금 연나라를 치려 하십니다만 연나라가 조개라면 조나라는 황새입니다. 지금 연나라와 조나라의 공연이 싸워 국력을 소모하고 저 강대국인 진나라의 어부가 되어 맛있는 국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조나라 해무랑은 현명하여 까닭에 소대의 말을 알아듣고 연나라를 치려 했던 계획을 중단했다고 한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인가요?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큰 진나라가 있어요. 진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연나라, 그 다음에 조그마한 이게 조나라 그래요. 이렇게 삼국이 있는데 지금 이게 연나라가 이제 조나라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연나라가 만약에 100명의 군사가 있다고 합시다. 조나라도 100명이 있고요. 여기는 크니까 200명이 있다고 해요. 병사가요. 그러면 연나라가 조나라를 쳤을 때 그리고 둘이 싸우게 되면 싸워서 조나라는 이제 다 죽고 없고 여기는 10명 나왔다고 쳐요.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연나라가 이겼다 한다면 이 진나라가 이 연나라 10명만 제압하면은 둘 다 이렇게 다 정복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싸우면 서로 국력만 이 병사들만 이렇게 되고 힘이 약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강대국인 나라를 두고 이렇게 작은 나라가 이렇게 서로 싸우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서로 이렇게 합심해야 된다. 합쳐서 이게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싸우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도 지금 이게 조개가 지금 햇빛을 쬐고 벌리고 있었는데 황새가 그걸 조개를 잡아먹으려 하자 이게 조개가 꽉 입을 다물어 가지고 황새도 날아가지도 못하고 조개도 밑으로 가면서 먹이 활동을 못하고 하니까 그 사이에 어부가 그걸 보고 이게 두 마리를 잡는 것이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부만 이익을 본 것입니다. 자, 그래요. 자, 이제 어부지리. 우리 한자 프리 채널이니까요. 또 프리체포 가서 강의하겠습니다. 자, 고기 잡을 어자. 고기를 잡을 어자는 5급에 있습니다. 근데 고기를 잡다라는 것은 낚시나 그물다리로 물고기를 잡다 그런 뜻이에요. 예, 국어사전 의미는 그래요. 자, 그럼 이제 한자상 해석은 뭐냐? 여기 이제 그 물수자죠. 물수. 그 다음에 요거는 고기여자예요. 고기여자.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서 살기 때문에 물에서 사는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물에서 사는 고기를 잡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고기 잡을 어자예요. 자, 그래요. 고기는 물에 사니까 물에서 고기를 잡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투망을 던지고 물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낚시를 하거나 투망으로 잡거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있어야 고기가 있고 고기가 있는 거를 물에서 잡는 것이죠. 그래서 고기 잡을 어자다.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이제 또 뿌리채 뽑아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고기여자는 이게 고기여자인데요. 고기여자는 5급에 있습니다.
이제 고기여자는 어떻게 해서 고기여자냐면 고기 모양 그대로를 나타내는 상형 문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 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예, 뾰족하게 돼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넓게 몸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밭전자를 쓴 겁니다, 이게. 예, 그리고 이제 꼬리 부분을 점 이렇게 친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모양이죠. 자, 여기 이제 그 머리 모양, 그 넓은 몸 모양, 그 다음에 이제 꼬리 부분을 이렇게 점점점 찍은 것이죠. 이게 이제, 세 가지로,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꼬리도 되는데요. 꼬리. 그 다음에 다리, 짐승의 다리. 그 다음에 불도 됩니다. 불. 불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가 의미가 납니다. 자, 볼까요? 자, 왜 그 세 가지가 나냐면은, 이제 그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말맞자예요. 말맞자. 여기에 지금 이게 다리를 의미합니다. 네, 짐승의 다리를 의미하고요. 여기 또 세조자죠. 세조. 여기도 다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리. 예, 그래서 짐승의 다리를 의미한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없을 무자예요. 없을 무자. 이거는 불을 의미합니다. 불. 왜 그러냐면요. 요 위에가 사람이 있네요. 그래서 이거 사람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많은 나무를 쌓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쌓고 거기에 죽은 사람을 올려놓고 불을 지펴서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라지다, 없다. 그래서 없을 무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불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제비연자입니다. 제비연자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머리를 나타내고요. 제비 머리를 나타내요. 그 다음에 요거 양쪽 이렇게 있는 것은 날개를 나타냅니다. 날개. 그 다음에 요거 입구 요거는 몸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꼬리를 나타내요. 제비 꼬리. 예. 꼬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꼬리를 나타내기도 하고 불도 나타내고 다리도 나타낸다. 그래서 세 가지를 사용합니다.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물수인데요. 물수. 요거 8급에 있습니다. 이게 물수는 왜 물수냐면 물 흐름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이 가운데 큰 수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가운데 큰 수로가 지나가죠. 그 다음에 옆에 작은 수로가 들어갔다가 나가고 또 여기도 들어갔다가 또 나가고 그래요. 네, 그런 그 물 흐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자, 큰 수로가 가운데 지나가고요. 작은 수로가 들어왔다가 나가고 또 여기서도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래서 이게 물수자예요. 네, 물 흐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또 이렇게도 써서 여기다 많은 한자를 넣어서 새롭게 또 한자를 만들죠.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고기여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고기여자가 들어가는 이 고기, 우리가 생선을 이렇게 생선가게에 보면은 고기를 많이 이렇게 싸놓죠. 예, 고기 종류별로 많이 이렇게 싸놓잖아요. 예? 그를 많이 싸놓고 그러면서 파는 것이잖아요. 생선가게 여러분 어시장 가보면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싸놓은 거니까 고기여자를 3개를 써준 거예요. 고기여자를 3개를 써줘요. 그래서 한자는 2개만 써줘도 많다 그랬는데 3개를 써준 거는 더 많은 것이죠. 이렇게 많은 고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선을 파는 것이니까 생선선자입니다. 생선선자예요.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초두변이죠. 초두변. 그 다음에 이거는 고기여자예요. 고기여. 그 다음에 이거는 칼도자입니다. 칼도. 자, 칼도자인데요. 자, 이거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게 지금 요게, 이거 초두변이니까 이제 풀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과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지금 뭐냐면 삽주입니다. 삽주개예요. 그 왜 그러냐면요. 삽주개가 여기 삽주 입이 있는데, 입이 어떻게 생겼냐면, 바로 이 고기 모양 생겼어요. 입이 고기 모양 생겼는데, 이런 거예요. 삽주 입이, 예.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런 겁니다. 삽주가 지금 풀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초두변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입이 이렇게 전체가 이게 생선 모양의 몸 모양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기여자를 쓴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날카롭게 뾰족뾰족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톱날 같이 생겼다 그래서 톱날.
톱날은 뭐예요? 톱날은 칼이에요, 칼. 칼날은 칼날같이 날카롭고 뾰족하고 이렇게 날카로워요. 그래야만이 나무를 쓸 수가 있어요.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나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톱날도 칼에 해당되기 때문에 칼도자를 쓴 거예요. 예. 그래요. 그래서 입 모양이 이렇게 지금 그 생선 몸 모양이다. 그래서 고기자를 쓴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예, 초두는 삽주는 풀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초두를 쓴 거고, 입이 생선 몸 모양이 생겼기 때문에 고기자를 쓰고, 이 칼도자를 쓰는 이유는 이게 톱날처럼 생겼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삽주가. 그래서 삽주개예요. 예, 그래요. 자, 좋아요. 자, 좀 더 볼까요? 자, 지아비부, 남편부, 또 사내부, 그래요. 자, 이거는 7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압이라는 것은 국어사전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남편부, 그래서 지압이 부자, 남편 부자, 그리고 남편은 또 남자이기 때문에 사내죠. 그래서 사내 부자, 그래요. 이렇게 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지압이라는 것은 국어사전 의미로 뭐냐면 웃 어른 앞에서 일컫는 자기 남편을 일컫는 말, 그런 거예요. 웃 어른 앞에서 자기 남편을 낮추어 이러는 말이냐.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남편이라는 것은 결혼을 했고 또 남편이니까 남자고 그러죠.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그러잖아요. 예, 남자죠. 남자고 결혼을 한 거죠. 결혼. 자, 결혼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인이죠. 성인. 예, 컸다 그런 것이잖아요. 큰 거죠. 그렇죠. 사람이 뭐 어리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압이라는 것은 남편부, 사내부, 근데 남자를 의미하고 또 결혼을 한 거죠. 남편이니까 결혼을 했다는 거고, 또 결혼을 했으면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성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한자성 해석은 뭐냐? 한자성 해석은요, 요게 지금 뭐냐면, 요게 뭐냐면 큰 대자예요. 큰 대자. 그 다음에 요 위에 부분은요, 하나의 일자죠. 하나의. 그러니까 큰 대자에 하나를 이렇게 위로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숫자로 하나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늘, 땅, 사람, 그 다음에 수평선, 지평선, 그 다음에 일자 모양, 그 물건, 그런 걸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자 모양 물건을 나타내는 겁니다. 물건, 일자 모양 물건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큰 대자인데요. 큰 대자는 8급에 있습니다. 그걸 왜 큰 대자냐면 사람이 최대한 몸으로 크게 벌린 거예요. 그러니까 팔도 양팔을 쭉 벌리고요. 그 다음에 다리도 이렇게 쭉 벌린 거예요. 쭉 벌렸죠. 이렇게 최대한 벌린 거예요. 그 다음 머리하고 몸하고 다리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큰 대자라는 것은 사람이 양팔을 쭉 벌리고 사람 몸으로서 크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머리와 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를 쭉 양쪽으로 뻗는 거, 그런 모양을 큰 대자라는 거예요. 이게 큰 대자입니다. 그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이. 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크다는 어떤 물건이 크다, 또 그런 것도 의미하고, 사람을 의미했다는 성인, 컸다, 그러니까 성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 성인이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요. 자, 그래요. 우리 그러니까 큰 대자가 이제 이렇게 성인이니까, 예? 성인이고, 성인이면 결혼을 하려고 하면, 지금 이제 옛날에 그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땄어요. 따서 묶었어요. 남자들도 그랬어요. 여자처럼 이렇게 댕기머리처럼 이렇게 땄어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이 크게 되면 상투를 하죠. 상투. 머리를 이렇게 잼매고, 거기에 그 다음에, 동곳을 이렇게 이제 상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동곳을 꽂습니다. 머리 위에다 동곳을 꽂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곳을 꽂으면 일자 모양 생겼죠. 그래서 동곳이 일자 모양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인이 되고 또 결혼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투를 매고 동곳을 꽂고 결혼을 한다. 그런 거예요. 그게 남자. 그래요. 그래서 남편부, 지아비부, 그 다음에 남자이기 때문에 사내부, 그랬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남편부가 들어가는 해당되는 한자가 있어요. 그거를 또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이거 보면은 이게 이제 초두변이죠. 이게 초두변. 초두변은 이제 빨리 초두변 풀과에 해당되는 걸 빨리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 이제 풀과에 해당되고, 여기는 지금 남편부자죠. 남편부.
부. 자, 남편분은 남자고 성인이고 결혼했고 또 머리에 또 상투를 메고 그런다고 했죠. 동것을 꽂고 이런 거. 예,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요게 뭐냐면 요거 씨앗인데요. 씨앗인데 여기는 부용꽃 씨앗이에요. 부용꽃이에요. 부용꽃. 여러분 부용꽃 씨앗이 있어요. 근데 그 부용꽃 씨앗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뾰족하게 이렇게 까맣고 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 머리가 지금 이렇게 생겨가지고 상투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이 부용꽃 씨앗이 이렇게 자 이렇게 부용꽃 씨앗이 이렇게 머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투가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 이 사람 머리도 머리하고 이렇게 상투가 올라온 그런 모양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남편 부자로 쓰는 것은 머리가 다 크면은 이렇게 상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투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다 이게 씨앗이 실제 그래요. 그래서 씨앗이 남편이 상투하는 것처럼 생긴 그런 불과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부용이에요. 그래서 부용 부자입니다. 부용 부자예요. 요거 1급에 있어요. 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남편 부자죠. 남편 부. 자, 이거는 손수자입니다. 손수자는 손에 해당되는 모든 기능과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손으로 뭐 쓰다, 지다, 손으로 뭐 짚다, 때리다, 휘두르다, 일하다, 손으로 일하는 것이니까 일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손의 기능을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남편은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아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내를 있으면은 이제 아내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는? 밖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죠, 열심히. 그러니까 남편이 밖에 가서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아내를 돕는다. 가정생활을 돕는다. 그래서 도울 부자입니다. 도울 부자예요. 예, 요거는 3급에 있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는 이제 사내도 된다고 그랬죠. 사내부, 남편부, 지아비부니까 이거 사내를 나타납니다. 사내부. 나타내고요. 요거는 그 다음에 수레차죠. 수레차. 자, 우리가 수레는 바퀴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동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걸 이동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잖아요. 어디로 이동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동하다는 그런 의미가 꼭 수레가 바퀴가 없어도 이동하는 게 있었죠. 옛날에. 그게 뭐예요? 가마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타고, 그 다음에 여러 사내들이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가마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내부니까 사내를 나타내니까 이게 사내부자를 2개를 써줬잖아요. 2개를 써준 것은 많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게 앞뒤로 이렇게 잡고 가마를 잡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동하다라는 것인가, 이동. 수레는 이동을 의미하잖아요. 이동.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 바퀴는 없지만 수레처럼 이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 가마에 타고 이렇게 사내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들고 가는 모습이 가마. 그래서 가마 부자입니다. 이게 가마 부자예요. 여기 1급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사내예요. 사내 부자입니다. 사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세금자예요. 세금자인데요. 자, 옛날에 사람들이 우리가 막 옛날에 가면은 뭐 이렇게 우리 지금은 뭐 이게 가스라든지 연탄이라든지 뭐 석유라든지 무슨 전기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밥이나 국 같은 것을 끓이잖아요. 근데 아주 옛날에는 한자가 옛날부터 있었던 한자이기 때문에 아주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야 돼. 그럼 나무를 해와가지고 그 나무를 또 떼기 좋게 또 이렇게 쪼개야죠. 통나무 같은 건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누가 해요? 여자가 해요? 남자가 해요? 남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내부자는 사내가 하는 거예요. 남자가 하는 거예요. 이제 쇠로 되는 것은 이제 도구. 이게 도끼가 쇠로 돼 있죠. 그러면서 도끼로 사내가 나무를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도끼 부자입니다. 도끼 부자예요. 예, 그래요. 자, 좋아요. 좀 더 볼까요? 갈짓자. 자, 갈짓자는 3급에 있습니다.
상급에 있고요. 가다라는 뜻은 국어사는 의미가 앞으로 향하여 움직이다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보면 사람이 눈길을 걸어갔던 발자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 여기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가는 거를 계속 연결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한자는 이걸 전부를 다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가지고 글자화 해야 되잖아요. 이걸 전부 쓰면 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끊어주고, 우리 계속을 나타내는 거, 점을 딱 쳐주는 겁니다. 이게 점주죠. 점주인데, 점주는 계속을 나타낸다죠. 계속을 나타내고요. 또 그 다음에 한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쓴다고 그랬죠. 구분하기 쓰고, 점 모양 같은 것도 또 이게 점을 쓰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계속 가는 것을, 사람이 가는 것을 지그재그로 이렇게 가는 모습을 계속 간다 그래서 점 하나를 쪄서 갈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좋아요.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한자가 들어가 있는 한자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게 초두변입니다. 초두변인데요. 이거는 갈지자죠. 갈지자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버섯을 한자상으로는 불러봤어요. 그래서 초두변을 써준 겁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영지인데요. 영지 또는 지초라고도 해요. 지초. 그래서 영지가 그 강한 햇빛은 싫어하고, 버섯 종류가 그렇죠. 강한 햇빛은 싫어하고 약간의 희미한 햇빛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미한 햇빛을 받기 위해서 밑에 거가 여기가 낮다면, 그 다음에 다음 것은 여기 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고, 그 다음에 여기 나고, 또 이렇게 나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요. 잎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그마한 빛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면은 빛이, 못 봤죠. 밑에 있는 게. 그래서 여기 나면 여기 낳고, 여기 낳고, 여기 낳고, 이렇게 해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갈지자 모양 이렇게 버섯이 나는 것이 영지지자, 지초지자, 그래요. 이걸 2급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또 갈지자죠. 갈지자인데, 요거는 삐침변이에요. 삐침변은 아니다, 꺾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게 쭉 가다가, 갈지자를 썼으니까요. 쭉 가다가 여기서 꺾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물체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서 중간에 와다가 꺾인 거예요. 이게 가다가, 갈지자니까 가다가 삐침변, 꺾였다, 그런 뜻이에요. 가다가 꺾여가지고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자랄 핍자입니다. 모자랄 핍자예요. 1급에 있습니다. 그래요. 가다가 끊겼으니까 모자란 거죠. 계속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자, 좋아요. 자, 이로울 리자. 자, 이로울 리자는 6급에 있습니다. 이롭다는 것은 이득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자상의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요. 요게 이제 벼화자입니다. 벼화자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칼도자죠. 칼도자는 칼 모양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죠. 벼도 이렇게 벼가 고개를 숙여가지고 익어서 벼가 숙인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칼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꼭 뭐 어떻게 음식을 써는 칼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있죠, 여러분. 칼이라는 것은 의미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뭐 사람을 죽이는 칼도 있잖아요. 전쟁터에서 싸우는 칼도 있고, 또 요리할 때 쓰는 칼도 있고, 그 다음에 또요, 톱 같은 것도 칼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낫이 있잖아요. 시골에서 이렇게 풀 베고 뭐 벼도 베고 보리도 베고 하는 낫이 있잖아요. 그것도 칼이에요. 과일 깎는 칼도 칼이고. 그래서 칼의 용도가 다양하죠.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낫을 의미합니다. 낫도 칼이에요. 그러니까 칼도자를 쓴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낫으로 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벼가 다 익으면 낫으로 벼가지고 그거를 훑어서 그걸 수확한다죠. 훑다 하는 것은 수확을 한다는 거예요. 수확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마대에다 담아야죠. 담아가지고 이제 집에다 곡식 창고에다 넣어놓고 조금씩 밥 한 끼 할 때마다 먹을 때마다 그것을 벼를 까가지고 쌀을 씻어서 이렇게 해서 밥을 해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벼가 이제 다 익어가지고 낫으로 뱄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농부가, 아, 이제 내 거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득이 됐다. 도움이 되다. 득이 되다. 그런 뜻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벼농사를 질 때요, 모를 심어가지고 벼가 이렇게 자라나면 그때 보면 막 병충해, 병이 많이 들고 또 장마철에 막 쓰러지고 그래가지고 벼를 수확할 수가 없을 때도 많아요, 여러분. 자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막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또 무슨 막 병들이 생기고 그러면은 이게 벼가 안 돼요. 벼농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잘 돼가지고 벼가 익어서 잘 돼가지고 낫으로 벼을 때 그때가 이제, 아, 진짜 쌀이 벼가 많아지구나. 이제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롭고 득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요때가 그런 거예요. 벼가지고 자기가 이제 결국은 이 풍년이 돼가지고 이렇게 잘 익었을 때 벼가지고, 예, 벼를 이렇게 이제 가마에다 놨고 할 때가, 그때가 굉장히 이롭고 이득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만약에 쓰러지고 병이 들고 하면은 이렇게 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벼를 뵐 때가 이롭다. 굉장히 이득이다. 가장 즐겁다. 가장 좋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로울 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또 구체적으로 이제 뿌리채 뽑아야 되니까요. 이게 지금 벼화자입니다. 벼화자예요. 이거 3급에 있습니다. 그럼 왜 벼화자냐면요. 벼가 이렇게 보면은, 벼가 이제 땅에서, 벼도 뿌리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줄기와 잎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요. 자, 이런 겁니다. 자, 벼도 땅에서 뿌리가 있고 줄기와 잎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 180도로 돌리면은 바로 이런 것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벼가 또 이제 익어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잖아요. 예, 이렇게 고개를 숙여.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숙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벼화자. 예, 이런 거예요. 자, 요거 땅에서 뿌리와 줄기와 잎이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180도 돌리고, 그 다음에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그래서 이렇게 쳐준 거죠. 그래서 그게 벼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칼도자가 있죠. 칼도자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지방에서 쓰는 두툼한 요리하는 칼이에요. 야채를 썰거나 고기를 썰거나 그런 칼입니다. 자, 그 칼을 이렇게 보면은요, 칼날이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또 흰 부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칼날 모양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칼도자. 예, 그래. 요거를 갖다가 또 이렇게도 쓰죠. 그래서 여기다 많은 한자를 또 넣어서 만듭니다. 예, 그런 거예요.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벼화자가 들어가는 걸 한자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요거 보면은 벼화자예요. 벼화자인데, 요거는 이제 벼화자면 우리 이제 벼로 가지고 뭐를 해요, 우리? 벼를 가지고 절구해서 쪄서 그거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거를 씻어서 아궁이에 넣고 솥에다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물 붓고 이렇게 해서 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밥을 먹는 거예요. 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여자 여자가 들어갔죠. 여자 여자. 그래요. 그럼 남자는 밖에 나가서 바깥 양반이니까, 남자는 바깥 남자에게 밖에서 모를 심어 가지고 재배를 해서 여름이 되고 가을이 돼서 익을 때까지는 남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벼를. 그래서 벼를 배 가지고 이렇게 마대에다 넣었으면은 집에다 이제 갖다 놓죠. 그러면 집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누가 하냐? 여자가 하는 거예요. 집에서. 여기 이제 벼를 갖다가 절구에 쪄가지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거를 물에 씻어서 가마솥에 넣고 물 붓고 불을 떼서 밥을 하는 것은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벼를 여자한테 맡기다. 그래서 맡길 일자입니다. 맡길 일자예요. 네, 여자에게 맡기는 것이죠. 이렇게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그랬어요, 실제로. 부엌일을 이제, 이거는 집에다 이렇게, 여기까지 벼를 베가지고 홀타서 마대에 넣었으면은, 여기서 남자는 끝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이후로는 이제 밥을 하는 것이니까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한테 맡긴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벼 껍질을 벗기고, 절구에 껍질 쪄서 벗기고, 그다음 밥하고 하는 것을 여자가 하는 거예요. 여자한테 맡기다. 그래서 맡길자. 사급. 진짜 그래요.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밥을 해 먹는 것이니까 벼화자가 또 여기서는 벼화자인데,
벼화자인데, 이거는 밥을 의미해요. 밥을 해 먹는 것이잖아요. 벼로 이제 껍질 벗겨서 쌀 부어서, 물 부어서 가마에다 넣고, 가마솥에 붓고, 이렇게 밥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밥을 의미하는 거예요, 밥.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입구자예요. 자, 입으로 밥을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으로 밥을 먹는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밥을 먹는데 굉장히 싫은 사람하고 밥을 먹어요? 나 싫은데 굉장히 싫은 사람한테 전화해갖고, 야, 너 밥 한 끼 먹자. 그런 사람 혹시 있어요? 아, 나는 그런 걸 못하겠어요. 싫은 사람 앞에서 밥이 안 나오면 소화도 안 돼. 그러니까 밥만큼은 좋은 사람, 예?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밥 약속 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속 얘기도 하고, 뭐 농담도 하고 재밌게 하면서 밥을 먹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온화한 거예요, 냉철한 거예요? 온화한 거잖아요. 그래서 화할 화자입니다. 화할 화자예요. 화하다는 것은 온화하다, 분위기가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6급에 있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벼화자죠. 벼화자고요. 요거는 아들자자예요. 아들자자인데, 이거는 씨앗을 의미합니다. 씨앗. 왜 그러냐면요, 이게 아들자자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애들이잖아요. 사람 봤을 때 애들은 아이인데, 아이가 우리 사람으로서는 가장 적은 거잖아요. 키가, 몸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적잖아요. 그러면 사물을 나타내는, 식물 같은 걸 나타낼 때는 뭐예요, 그러면? 식물에서 가장 적은 게 뭐예요? 씨앗이잖아요, 씨앗. 예, 그래서 여기서는 아들 자자는 사람이 가장 적은, 아이가 가장 적은 것이니까, 적으면은 식물을 아들 자자로 표현할 때는 씨앗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자자는 씨앗에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뭐 우리가 작다라는 의미가 이제 작은 알갱이 이런 거 할 때요. 원자, 분자, 이 화학용어 할 때도, 그때도 아들 자자가 바로 작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씨앗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논에다가 이제 뿌릴 때, 논에서 이제 그 모판을 만들어 가지고 뿌려요. 그러면 이제 그 모판을 이제 그 모가 자라날 거 아닙니까? 그럼 모를 이렇게 이제 찐다는 것은 이제 뽑는다는 거예요. 모판에서 모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가른 논에다가 모를 심는 거예요. 이게 요때가 봄이에요, 봄에 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여름에 이제 이렇게 자랍니다. 벼가 막 여름에 자라요. 그 다음에 다 자라면 가을에 이제 이렇게 익어요. 가을에 익어가지고 수확을 하고 나면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빈 논이 되죠. 그러면 요때가 겨울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예. 그러니까 씨앗을 모판에 뿌려가지고 그 모판에서 이제 뽑아서 이게 모를 논에 심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수확하고 겨울에 이렇게 빈 논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계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씨앗을 요거에서 이제 씨앗을 뿌려가지고 벼가 돼서 익을 때가 수확할 때까지 그 계절. 그래서 계절 개자입니다. 그래서 계절 개자예요. 예, 예, 이거는 4급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자요. 이거는 여자 여자입니다. 여자 여자고요. 예, 여자 여자. 그 다음에 이거는 벼화자죠. 벼화자. 자, 그러니까 벼가 이제 고개를 숙이죠. 다 익으면 이렇게 벼가 고개를 숙이잖아요. 이렇게 벼가 이제 그 자라가지고 열매가 이제 막 열어가지고 이제 그 무게가 있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거, 고개를 이렇게 쳐줘요. 예. 그런 것처럼 여자도 이렇게 옷을 깔끔하고 다